자, 오늘 32강부터는 조동사 편에 들어가는데 이 조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법 문제로도 그리고 해석상 까다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일단 32강에 능력과 허가에 관한 조동사가 나와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면 무엇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가지고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무엇 할 수 있다 그리고 be able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can이 무엇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이외에 무엇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의 의미도 있어. 이때 이 can 같은 경우는 may로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이 can의 부정이 바로 캔낫이야. 그래서 이 캔낫 같은 경우는 무엇 할 수 있다의 반대인 할 수 없다 뜻을 가지고 있고 무엇 해도 된다의 반대인 무엇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거야. 너희가 이 can이라고 하는 동사를 해석할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can이라든가 may가 허가의 의미일 때는 사실 이렇게 문장에 나온다기보다는 대화문에 잘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을 해석할 때 can을 보통 무엇 할 수 있다 정도 해석하면은 무리가 없어. 자, 그리고 33강에 충고와 의무의 조동사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should 하면은 무엇 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 must도 무엇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때 must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강하게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의미라면 should는 이걸 해야 해 라고 조언의 의미가 강하다 정도 말해두면 되는 거고, 해석할 때는 그냥 should든 must든 무엇 해야 한다 라고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 이외에 이 should하고 ought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had better 같은 경우는 무엇 하는 것이 낫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 must하고 have to 같은 경우는 뜻이 같은 줄 알지. 하지만 must의 부정인 must not 하고요. have to의 부정인 don't have to는 뜻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don't have to 같은 경우는 무엇 할 필요가 없다 해서 don't need to, need not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때 don't have to가 나오면 무엇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34강의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 추측인데 말 그대로 100% 확신한다 아니면 정확히 100%는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추측을 할 때 100% 확실해 라고 할 때는 must를 쓴단 말이야. 우리가 방금 이 must가 무엇 해야 한다 라고 해석했지. 하지만 얘가 추측이라든가 가능성을 의미할 때는 무엇임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이 may 같은 경우는 무엇일지 모르겠어 라고 100% 확신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may라든가 migh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마도 이런 느낌을 해석하면은 되게 해석이 부드러워져. 알겠지? may나 might는 무엇일지 모르겠다. would나 will 같은 경우는 무엇일 것이다. must 같은 경우는 무엇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도 괜찮아. 그리고 35강으로 와서 과거에 대한 가능성 추측 후에 관한 조동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가 조동사 have pp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조동사 have pp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영장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학생들한테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줄게.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미리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 must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 must를 한꺼번에 지금 정리해둔 거야. 그래서 이 must의 첫 번째 뜻은 무엇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때 have to와 같습니다 라고 했지. must는 have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무엇 해야 한다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이 must의 부정이 must not이야. 그리고 이 have to의 부정이 don't have to, doesn't have to가 되겠지. 이때 must not하고 don't have to는 뜻이 달라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must not 같은 경우는 무엇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 같은 경우는 무엇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을 했지. 하지만 이 must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다. 얘가 무엇임에 틀림없다 라고 100% 확신하는 거란 말이야. 이 경우에 얘의 부정은 cannot이야. 그리고 cannot을 해석할 때는 무엇 일리 없다. 알겠지? 이걸 한꺼번에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암기하고 설명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must는 무엇 해야 한다. 무엇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 must가 무엇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무엇 해야 했어 라고 해서 과거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이럴 때 이 must 자체의 과거형은 없어. 그래서 이 must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를 써가지고 이게 무엇 해야 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된단 말이야. must가 무엇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얘의 과거형은 had to입니다. 해석할 때 무엇 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must가 무엇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얘의 과거형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걔가 부자임에 틀림없어 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아이는 부자였음에 틀림없어 라는 말을 만들고 싶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must 뒤에 have pp를 쓴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must가 무엇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must have pp는 무엇뭐였음에 틀림없다, 무엇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이 must의 부정인 cannot 같은 경우에 무엇뭐일 리가 없다 라고 했단 말이야. 얘의 과거형 지금 걔가 부자일 리가 없어 이게 아니라 과거에 걔가 부자였을 리가 없어 라고 했을 때 can't have pp를 쓴다는 것까지. 알겠지? 중요한 것은 must have pp에서 이 must가 무엇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의 과거라고요. 그래서 must have pp는 무엇 했음에 틀림없다. canno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무엇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 일리 없다라는 거의 과거 형태로 cannot have pp 같은 경우에 무엇 했을 리 없다. 이걸 암기하라고. 알겠지? must have pp 무엇 했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 무엇 했을 리 없다. 됐지? 그래서 학생들이 방금 암기했던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 35강 넘어와가지고 이 must have pp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 방금 했지. must have pp 같은 경우는 무엇 했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 같은 경우는 무엇 했을 리 없다. 이걸 너희가 이미 암기한 셈이지. 그리고 이 may 자체가 뭐일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추측이잖아. may have pp 같은 경우는 무엇 했을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겠지. 이때 might have pp, may have pp, c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같은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이 세 가지는 무엇 했을지 모르겠다. must have pp는 무엇 했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 같은 경우는 무엇 했을 리 없다. 이 정도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조동사 have pp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추가해가지고 should have pp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 should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뜻이 뭐지? 그렇지. 무엇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 경우에 ought하고 뜻이 같았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 should의 과거형도 should have pp인데 우리가 must 같은 경우에 무엇 해야 한다 라고 했지. 그럴 때 이 과거형은 had to야 라고 했다는 거지. 단순히 과거에 뭐뭐를 해야 했어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had to를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약간 후회하고 유감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무엇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치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야. 얘의 부정으로 should not have pp가 있지. 얘 같은 경우는 이 동사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해가지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그리고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need not have pp 같은 경우도 무엇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자. 자, 그래서 선혈문 문제집 보면은 이 35강에 과거에 대한 가능성, 추측, 후회에 대한 조동사 have pp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연습해 볼게. 일단은 방금 배웠던 may have pp, must have pp, should not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를 딱 보자마자 얘가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may have pp는 무엇 했을지 모른다. must have pp는 무엇 했음에 틀림없다. should not have pp는 무엇 하지 말았어야 했다. cannot have pp 같은 경우는 무엇 했을 리 없다. ought to have pp하고 should have pp 똑같은 거야. should have pp는 무엇 해야 했다 라고 해서 후회가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자. 주어 동사 보이지? 이 may하고 have pp 형태야. 동사를 해석할 때는 이 c라는 동사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봤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 영화를 봤을지도 몰라. 몇몇 씬이 나에게 되게 친숙해. 데니는 must have pp야. 무엇 했음에 틀림없다. 느꼈음에 틀림없다. disappointed 실망한이지. 결국 데니라는 애가 실망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뭐 할 때? 그가 그 게임에서 졌을 때. 다시 한번 데니는 그가 그 게임에서 졌을 때 실망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3번 should not have pp 같은 경우는 이 동사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내 여동생은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 뭐 하는데? 기념품을 사는데 이렇게 그래서 spend 시간 돈 ing 형태야. 돈을 쓰다 ing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념품을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다. 그런데 should not have pp가 무엇 하지 말았어야 했다 했으니까 쓰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 학생들은 can't have pp는 뭐지? 이 동사 했을 리가 없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학생들은 집중했을 리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연설에 그것은 너무나 지루했어.
should have pp 또는요 ought have pp 같은 경우는 무엇 해야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반납해야 했다라고 했지. 나이의 나는 그 책을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했다. 지금 그녀는 지불해야 된다. 연체료를 라고 했지. 결국 그 책을 반납해야 했어 라고 하는 것은 반납하지 않아서 후회하고 있는 거야. can't have pp는 해석할 때 무엇 했을 리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너는 나를 봤을 리가 없어. 공원에서 어제.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 괜찮지? 그 가게는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should 동사 원형은 무엇 해야 한다는 뜻이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집을 떠나기 전에 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가게가 문이 닫혀 있었네. 우리가 집 떠나기 전에 미리 그걸 확인할 걸이라고 해가지고 후회가 남아있잖니. 그래서 후회 의미 같은 경우는 should have pp를 쓰는 거야. 우리가 집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확인했어야 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should have pp를 써주는 거지. should have pp checked. 내 서류 가방은 있었습니다. 분실물 보관소에. 누군가가 might have pp는 무엇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휴게실에서 라고 했지. 괜찮지? must have pp 같은 경우는 무엇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내 용상이가 맞는지 봐보자. 나는 파일을 찾을 수 없어. 내 컴퓨터에서. 나는 그것을 잘못된 장소에 저장했음에 틀림없다. 괜찮지? could have pp, may have pp, might have pp 같은 경우는 이 동사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연구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잘 자란대. 화성에서. there were 있었다. there were no 없었다. 생명의 흔적이 없었대. 말이 이상하지?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화성에서는 잘 자랄까? 생명 흔적이 없는데 당연히 화성에서 잘 자랄 리가 없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엇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cannot have pp를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연구자들이 말을 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화성에서 잘 자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생명의 흔적도 없으니까요. 자, 이제 36강 should의 특별한 쓰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사가 이런 식으로 요구, 제안, 주장, 권고, 명령의 동사일 때 이 뒤에 목적어로 대절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대절 안에 다시 새롭게 문장이 왔을 때 이 동사의 원형을 쓴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앞에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는데 얘를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봐보자. life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require야. 그래서 삶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대절이 왔다. 목적어 자리에 대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하고 동사 와야 되는데 동사 자리에 be가 왔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얘를 봤을 때 주어 동사인데 아무 이유 없이 비동사가 원형으로 나왔다고? 이상하다는 거지. 이럴 때 여기 앞에 원래는 should가 생략이 돼 있어. should 생략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해석을 했을 때 should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거든. 봐볼까? 삶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be the best,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삶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돼야 한다고. 오직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비동사가 아니고 여기에 시에 맞춰가지고 we are 라고 하면 해석이 이상하게 돼. 봐볼까? 삶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이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뭐가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hould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삶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뭘 요구하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렇게 should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동사들을 일반적으로 주요, 명제, 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장하다, insist, 요구하다, demand, ask, require, request, 명령하다, order, command,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이것 이외에 recommend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대시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 자리에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should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요. 라고. 여기도 봐보자. 그들이 suggest, 제안을 합니다. 대절 이하를 이라고 했지.
주어 동사 자리에 제한 동사가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이때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라고 하는 거 딱 맞겠지. 이때 should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무엇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stop, 멈춰야 한다고요. 무엇을요? 그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요. 어디에? 불필요한 것들에. 그리고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것을 저금하는 것을 이라고 했어. 자, 그런데 여기 봐보자. 이 문장은 좀 이상한 게 똑같이 얘 주어 보이고요. suggest 보이고요. 대시 보이고요. 주어하고 동사 있는데 이 동사 자리에 왜 동사 원형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자, 얘를 한번 해석해보자. 모든 증거들이 제안합니다. 라고 했어. 뭐라고요? 그가 유죄라는 것을요. 무엇에 대해서?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라고 했어. 그러면 내용상 그가 유죄해야 한다고 증거가 알려주는 거니? 아니지. 그는 그냥 유죄입니다. 라고 증거가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너희가 suggest라는 동사 나오면은 대절 안에 동사 자리에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동사의 의미가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때만 이때 동사 원형을 쓰는 거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나 이 suggest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사람이 나온 경우는 얘가 제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 사람이 아니지 않니? 이런 경우에 suggest 같은 경우는 암시하다 또는요 시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이야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아 무엇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자. I insist에서 나는 주장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잘 대신 나왔지. 그럼 주장한 내용이 나오겠네. 모든 방이 얘가 주어고요. 갑자기 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똑같이 should가 생략이 돼 있구나 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모든 방이 제공받아야 한다. 소화기를 이라고 했지. 나는 주장합니다. 모든 방이 소화기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해서 should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니까 굉장히 부드럽지. 자, 근데 얘는 어떨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 봤더니 동사 원형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should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가 유령을 봤었다고요. 자신의 눈으로 라고 했지. 얘는 그가 유령을 봤었다라고 그가 주장했다. 이게 맞지? 그가 유령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겠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it is necessary. 그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했지. 얘가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야. 그것은 필수적이야. 뭐가 필수적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should의 의미가 살아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동사의 원형을 뒤에 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말이지. 형용사가 it is necessary, it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it is desirable 이렇게 형용사가 나온 경우도 뒤에 있는 문장에 대시 나오면 이때 주어 동사 자리에 원형을 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에 명사 자리에 바람, 제안, 권고라는 명사가 나와도 that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자리에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라는 걸 알아두자. 예를 들어서 나의 제안은 입니다 해서 비동사 뒤에 대시 나왔지? 그렇지. 보호자를 대시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겠네. 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조심해야 한다고요. both A and B 같은 경우는 A, B 둘 다야. 어떻게, 얼마나 많이 그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똑같이 should가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동사의 원형인 B가 나온 것도 알아야겠지. 그것은 나의 제안입니다 라고 해서 이 그것이 가짜 주어고요. 대시 진짜 주어야. 그럼 나의 제안이 뭔데? 정부가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도 원래는 정부가 주어고 규제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원래 s가 붙어야 돼. 3인칭 단수가 주어기 때문에. 하지만 s가 안 붙은 이유는 여기에 should가 생략이 돼 있어가지고 무엇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37강에 자주 보이는 조동사 표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입문편에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문편에서 참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used to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단 말이야. 얘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이때 이 used to가 나와버리면 이 동사를 과거에 하곤 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아 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이 used to라고 하는 조동사와 함께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동사 ing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이 used to 같은 경우는 조동사야.
그래서 이 동사 하곤 했다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 be가 있어버리면 be is to 동사 원형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끊어주는 거야. 비동사 플러스 pp가 뭐지? 수동이지. 그래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야, 부사. 그래서 무엇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하지만 be used to 하고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동사 ing 나와버리면 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수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엇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시험에서 뭐가 나냐면 여기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쓸래? to 다음에 동사에 ing 쓸래? 물어본다고요. 그럼 뭘 묻는 문제겠어?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야 부드러운지, 이렇게 해석해야 부드러운지 얘를 묻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조동사 표현이 나와 있어. 얘도 암기하고 해석할 때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would like to, 무엇만 하고 싶다. would rather A than B 해가지고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식으로 may as well, 무엇뭐 하는 게 낫다. cannot help ing, 무엇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to,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may well, 아마 뭐뭐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할 때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자, 오늘은 32강부터 37강까지 조동사 편을 정리했어. 조동사편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이 조동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문법 문제 어떤 것이 잘 나오는지 이 부분 위주로 공부했으니까 조동사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 오늘 공부한 거 꼭 복습하길 바라고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